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자가격리자는 오늘 0시 기준 3,31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리왕산 보건민관협의회가 1년여 만에 다시 가동됐지만 곤돌라 시설의 3년 임시 운영을 놓고 또 멈췄습니다. 삼척화력발전회사가 해안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마친 가운데 공사 재개를 놓고 찬반 활동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교통통합 환승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속초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확진자들은 추가 접촉자와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성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자가격리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잇따른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도내 자가격리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3,313명으로 지난 12월 3차 대유행 당시 기록했던 3,229명을 넘어서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700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자가격리자 수는 최근 동해 음식점 연쇄 감염, 원주의 병원과 어린이집 연쇄 감염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지난 이틀 동안은 400명 이상씩 폭등했습니다. 지난달 정선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1년여 만에 다시 가동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논의가 다시 꼬이면서 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13차 민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곤돌라 시설 존치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의회 운영이 중단된 지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여전히 참여 기관 간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협의회가 다시 가동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시범 운영하고 나서 그 성과를 검증해 최종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면서 기대감은 더 컸습니다. 협의회는 당초 3월 둘째 주쯤 다시 모이기로 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곤돌라 시범 운영에 따른 준비 기간을 두고 정부와 주민 측 간의 의견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전망대와 편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운영하자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런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끌지 말고 곤돌라 시설은 준비 기간을 합쳐 딱 3년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나 용역을 하자면 빨라도 1년, 최소한도 1년 만에 정도 시간 쳐야 합니다. 근데 저들이 승낙하는 시점에서 3년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저들은 이거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군과 주민들은 3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소요 비용도 자체 부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민간협의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산림을 전면 복원하지 않고 왜 곤돌라 시설을 3년간 운영해야 하냐며 비판적인 기류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삼척화력발전소의 항만공사가 중단된 지 5달이 됐습니다. 발전회사는 그동안 정부 명령에 따라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했는데 공사 재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 활동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계열의 삼척 블루파워가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입니다. 해안 침식이 악화돼 정부의 명령으로 5달째 공사를 중단하고 침식 방지 공사를 해왔습니다. 1단계 침식 방지 시설 설치를 마쳐 공사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발전소 건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차질 없는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가 운영 중인 지역상생협의체는 최근 삼척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경제를 위해 공사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 지역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먼저 공사 재개를 요구를 하고 민원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청이나 또 원주환경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온실가스, 해안 침식 등을 이유로 공사 재개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가 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이런 여론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척시장이 주민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입장에 서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민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뽑은 유권자로서 명령합니다. 삼척시장은 삼척 석탄화력을 반대하라. 찬반 대립이 다시 가열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삼척에서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업부는 찬반 주민 각각 1명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항만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강원도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학교에서는 야외 체육 수업을 강행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미세먼지 대응 지침까지 세웠는데 정작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오전 11시쯤 춘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 10명가량이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놉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학생들이 농구를 즐깁니다. 아예 마스크를 벗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서는 단체로 체육복을 입은 학생 수십 명이 모두 나와 아예 야외에서 체육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매우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상책. 교육당국의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도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 상황에서는 실외 수업을 단축 또는 금지하고 실내 수업으로 대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선생님마다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의 또 의지에 따라 또 달라요. 이게 학교마다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강원도 교육청은 전체 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교사에게 내용이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려 조치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매뉴얼 준수하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랑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최악의 황사에도 손을 놓은 학교 탓에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데 이어 민박 예약 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박업체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박은 5,800여 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연이은 악재, 지난해 농촌 관광객은 재작년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수수료가 큰 부담입니다.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는다면 1만 원 이상을 중개 수수료로 떼입니다. 민박을 홍보하려면 2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광고료도 따로 내야 합니다. 지금 민박 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거를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한 30-40%가 그 정도 됩니다. 중개 수수료라도 줄여보자며 강원도 등이 민박 예약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광고비와 입점비가 없고 중개 수수료는 3% 정도입니다. 강원도 공공배달 앱을 개발한 업체가 민박 예약 앱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민박에서 받은 수수료는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 7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시켜와 또 강원직과 같이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민박 농가가 수수료 부담을 덜면
연간 최대 107억 원의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7월에 앱이 출시되면 접경 지역 민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70%의 할인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잇따라 내놓은 공공 앱이 온라인 공용 플랫폼들 사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시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교통통합 환승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앞으로 교통환경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헬멧을 쓴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위를 줄지어 지나갑니다. 전동 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이번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이 같은 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먼 거리는 시내버스로 갈아탈 수 있는 교통통합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기다리는 시간이 27.6분입니다. 수도권은 보통 한 7분 안쪽이거든요. 2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메워보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지난해 11월부터 강릉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6,9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진행되면 퀵보드를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를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깔면 대중교통 환승 정보뿐 아니라 회원으로 가입된 음식점들의 대기 손님 현황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의 식당과 상점이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명 맛집 위주로만 장사가 된다. 실제로 골목 상권에는 손님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주차장도 없다. 정보도 없다.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형평성이라든가 정보의 공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로 알려주는 스마트 헬멧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과 시비 60억 원, 민간 투자비 4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석 달 동안 중단된 티웨이 항공의 양양에서 김해, 광주 노선이 4월 2일부터 매일 노선별로 1회 운항됩니다. 이번 재취항을 기념해 항공권 사전 예약 고객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면 항공사에서는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도민과 부산, 광주 시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될 거라며 도내 계절 관광 상품을 활용한 수익 사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가 관광 개발 등으로 해안 지역의 유동 인구가 늘어나자 하수 처리장을 잇따라 증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더급의 호산 하수 처리장 증설과 관로 정비를 4년 만에 마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임원 하수 처리장을 준공합니다. 펜션이 급증해 하수 처리에 과부하가 걸린 용화 장호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루 1,200톤 용량의 하수 처리장을 신설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봄철 개화기를 맞아 저온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을 과수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봄철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최근 5년간 강원도 과수 개화기는 평년 대비 사과는 사흘, 배는 나흘, 복숭아는 이틀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농기원은 따뜻해진 봄 기온의 영향으로 과수의 꽃이 팔리 핀 상황에서 갑작스레 추위가 닥치면 꽃과 어린 과실 등의 피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